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죠. 자, 민주당은 오염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쟁점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문제를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염수는 해류 순환 시스템을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전국을 도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이 유엔을 찾아가 안건 지정을 촉구하는 것입니까? 자,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건 추진. 과연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상 성사가 되기는 어렵죠. 아시다시피 이게 추가 안건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회원국들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9월에 열립니다. 근데 7월 4일경에 아마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직후에 방류 결정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선호가 안 맞는 것이고 또 이미 2021년도에 방류 결정 이후에 국회에서도 규탄 결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정부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는 것도 검토했지만 사실은 입증 책임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무자들의 결론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만 사실은 이 반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 겁니다. 예. 이것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결의안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구도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외교적 행보를 한다는 것이 사실 글쎄요. 대통령이 국가의 외교적 대표권을 갖고 있다는 헌법 하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고 이것은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서서 외교적인 성과가 안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금 좋지 않은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유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시도의 이유는 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갔죠. 예. 시험도 마쳤다고 하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슘 우럭이라고 베크럴에 1만 8천 베크럴이 나온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우럭이 나왔는데 도쿄전력이 이제서야 해양 토질 조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방류는 임박했는데 지금 안정성은 입증이 전혀 안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으로부터 자료 자체를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류가 임박했으면 정부가 이러지 않으면 야당이라도 나서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태평양 도서국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를 비롯한 18개 국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가 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고 홍콩과 마카오 같은 경우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은 아예 일본산 전체 수산물을 금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우리 정부 일일 브리핑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번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지층에다 묻는 것도 있고 지층에 주입시키는 것도 있고 지하에다가요. 메모라는 방법. 수소로 방출하는 방법. 근데 왜 해양 투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한 33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300억 정도. 나머지는 1000 단위에서 한 2조가 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비용을 일본 정부가 아끼고 자국 내에 갖고 있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버리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그랬어요. 고위 관료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할 얘기입니까? 이건 일본 관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대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 그래서 야당이 이걸 국제사회, 우리 결의안 내용을 한번 지금 추진한 내용을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데 내용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이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달라.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더욱더 논의하고 협의해달라. 이 내용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뭐 친윤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들이 결의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 있는 외교통상위원회를 가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논의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뉴스 봤습니다마는 우리 원내대표가 최소한 6개월이라도 방류를 연기해 놓고 한일 상설 협의체를 만들고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자. 신중을 또 결정하자. 바다에 한번 오염돼가지고 오염되면은 바다에 방류돼가지고 그 앞으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좋죠. 이게 방류를 막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근데 2021년도 4월경에 방류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반대한다라고는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등 공동 TF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또 보고서도 냈단 말이에요. 그 보고서가 문제 있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떠한 대책도 추진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년이 지난 이후에 거의 일본이 국제공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확정한 뒤에 다시 똑같았던 그 멤버들이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반대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남냐면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다가 막히면 지금 정부에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당시에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입장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관철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미 너무 와버렸거든요. 그렇다면 피해 누가 보느냐? 한국 어민들이 보는 겁니다. 한국 수산업 유통 과정에 있는 분들이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이 완전히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정도로 검증된 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IAEA의 검증을 믿는다라는 그 당시에 국회 결의안에도 들어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IAEA 결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결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라서 일본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이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제로의 어떤 안전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수산물 업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변호사님께서 차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예. 그 결의안 2021년 4월 결의안 나온 거 맞습니다. 그 국회 결의안을 여야가 같이 추진할 때 그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기현 당대표님이 결의안에 들어 있고요.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계시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똑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후쿠시마 오염 원전 오염수가 나오면 우리 동해 바다가 다 죽는다. 우리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다. 이 방류를 저지해라. 규탄한다. 이 결의안 내용입니다. 예. 지금 근데 이 결의안을 낸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여기서 괴담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괴담이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인들 행위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아시지만 지금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제주지사 때 반대 성명 바로 냈어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반대 성명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2년밖에 정권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년 뒤에 지금 위험성이 더 높아졌어요. 일본 어민들이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민 조합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면 안 된다. 일본 어민들과 일본 시민단체와 일본 시민들이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자기 정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음용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용수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피폭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장관이 자기 국민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안전하다고 매일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일본 정부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안전하다. 심지어는 여당은 외국의 교수를 모셔와가지고 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총리께서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스럽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고 지켜야 될 여당이나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예. 드리면 그 당시에 규탄 결의안에 규탄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이었어요.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라. 일본에 대해서는 이거 방류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방류 결정 규탄이었죠. 그 전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IAEA의 검증 절차에 한국 대표단을 참여시켜라.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두 개는 돼 있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정부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정부가 못했어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려고 검토하다가 입증 책임을 한국에 있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모든 걸 검토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여건하에서 정부가 오히려 더 국제 공조가 더 나아간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이 한국 방문단도 시찰단도 받아들였고 또 태평양 도서국의 시찰단도 받아들였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할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자,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국민 보건상의 문제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입장이었다면 좀 비판받아도 된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과학적 입장에서 과학자들이 원자력 또 공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국민 보건상에 유의미한 유해를 끼칠 만한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90개에서 200개의 실효 채취 연한해에 실효 채취 수단도 늘리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국민적 경제를 위해서 또 이 수산업자들의 삶을 위해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야당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을 못 나갔던 거예요. 검토를 못했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저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여당이 야당이 된 것뿐이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뿐이 없습니다. 일본 입장, 국제적 입장 아무것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과학적인 데이터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야당이 되고 정권이 바뀐 이 단지 변화 그것만 갖고 이렇게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여야 바뀐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지금 대통령실의 지도부가 돼 있는데 그분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고 핵종이 64종 중에 지금 30종밖에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공계 출신 아닙니까? 예. 과학적으로 100% 안전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고 무조건 방류를 해야 된다. 방류를 찬성하고 있고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고 하는 정부 여당이 말씀 잘하셨어요. 정권 바뀐 것밖에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까지 2년이 흘렀지만 일본 정부는 어떤 것도 밝힌 게 없어요. 우리한테 시찰단이 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 시찰단이 무엇을 내놨습니까? 시찰하고 와가지고 아직까지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찰단 갔다 와가지고 객관적 자료를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밝힌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IAEA가 지금 곧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찰단이 내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내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갔을 때 그 일본 장관들이 그랬어요. 이건 시찰이 아니다. 자료 제공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기계 외형만 보고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부가 안전을 담보해야 되면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137만 톤이 한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수백만 톤이 또 나올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 반대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출신인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이거는 절대 이 더럽고 오염된 오염수는 막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소 부분을 하고 있고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것,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충분하게 협의할 것 방류 전에.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 그거 안 됐습니다. 우리 전문가를 IAEA에 참여를 일본 정부 보장할 것.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반대를 해온 겁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지금 정부 입장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4년 뒤에 어떤 정부가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번 바꾸신 분들이 지금 여당의 지도부나 의원들이 그때 가서 방류했더니 이번에 우리 반대하겠다. 수십 년 방류할 테니까요. 이제는 맞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정권의 유무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의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생사가.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다 뭐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안전하다는 완벽한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불안하다는 완벽한 증거는 없잖아요. 제 말씀은 이게 유의미한 변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로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게 완벽히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 주시면 세상에 완벽한 거라는 건 없는 것이고요. 그럼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그러면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만 하고 그 반대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없는데 그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죠? 그 수산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씀들이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광우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전하다는 국제적인 데이터
이걸 내놔라라고 하시는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데이터를 내놓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안 믿으시잖아요. 정부 시찰단이 가서 와서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으시잖아요. 정부 시찰단이 21명 이게 언제 뽑혀진 거냐면 원안위에 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어왔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서 보고 물론 불안전할 수 있죠. 그러나 불안전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안 믿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논란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간첩이라고 표현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반응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인환 위원장은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간첩이 뽑아준 검찰총장이었습니까? 정권에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 간첩에 딱지를 붙이던 군사정권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이 검찰 출신인 박인환 위원장, 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란 걸 빼고 설명할 수 없다. 70% 이상 국민이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모른다. 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뭐 이런 발언이 나온 거가 참 믿을 수 없지만, 자,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발언은 부적절하죠. 예. 근데 우리가 통상 이게 간첩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간첩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마치 상대방에게 우리가 특정 상대방에게 유리한 행동을 우리와 이익이 배치되는 예. 상대방에게 유리한 행동을 해왔다라는 수사적 표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전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다 이런 표현 똑같이 했어요. 그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확정됐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행보에 대해서 수사적 과장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좀 과장돼서 한 표현이지 이게 어떤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다.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적시지만 간첩이다라는 어떤 행보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이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요. 자, 문제는 첫 번째는 이런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속이관이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대공의 어떤 허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체계적인 이관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비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 도보달인가요? 아니면 2018년도 4월 달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USB를 건넸단 말이죠. 그 USB가 현재 국가기록원에도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갖고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죄는 되진 않지만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는 분도 아니긴 해요. 저분이 이제 그 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공무수행 사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행위적 근거 없이 저렇게 간첩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이건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도 지금 현직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간첩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담하고요. 바로 대통령께서는 사퇴를 시켜야 된다, 사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뭐 우리 대변인도 박성준 대변인 얘기했습니다만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경찰 제도위원회입니까? 위원장 자격으로 어디 보수 유튜버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얘기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리에서 제가 기사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지금 가짜뉴스까지 다 얘기했더만요. 보니까 광주에 가면 인공기가 걸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도저히 역사적 퇴행이고 철진한 색깔론을 하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뒤에 지나가지고 어느 총리실이 됐던 정부 기관 위원장이 공적인 자리에 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데 자리 가가지고 국민 70%가 모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친일파였더라. 일본의 간첩이었더라. 간첩 아니면 저렇게 굴욕적 대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비판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버젓이 한다는 거, 이 얘기를 듣고 어느 국민이,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5년 동안 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대통령 간첩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까? 전 그래서 저런 발언을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갖다 붙이더라도 저런 얘기한 사람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자리 정리하고 못하게 해야지 저거를 어떤 미사역으로 옹호를 하면은 저런 분들이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회에 그 역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사실 몰이하는 부분은 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매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정책을 취할 때는 이 나라하고 가깝기도 하고 저 나라하고 배척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본인들 성향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아주 극단적인 비판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지금 이 간첩행위도 물론 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런 뭐 친일이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정치적 공격을 해야 되는 것들은 모든 걸 다 같이 지향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전쟁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추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치 6.25 전쟁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남침을 남침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자, 이런 책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 책을 뭐 저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제 찾아봤습니다. 무슨 예. 책인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의 미중 패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한국 전쟁 당시에 6.25 전쟁 때 미국과 중국의 이런 참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6.25 이제를 맞아가지고 메시지를 냈지요. 이런 책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동족 상잔의 뼈아픈 우리 역사 이런 걸 교훈을 되새기고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은 더 없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이른바 이것도 색깔론이죠. 그리고 진영 가르기인데 이렇게 할 일입니까? 한번 책을 보세요. 이게 공영방송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분명히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의 어떤 성격이랄지. 당연히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개입됐고 소련은 끝까지 감추려고 했고요. 미국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똑 떼가지고 이런 비판을 하고 또 국가보훈처장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국가보훈처장 같은 박민식 처장 같은 분을 임명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6.25 참전용사랄지 베테랑 참전용사랄지 이런 분들의 복지랄지 앞으로 돌봄 같은 거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본인 총선 생각합니다. 청문회 할 때 총선 나갈 겁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이런 분이 또 메시지를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마치 편갈랐다고. 전직 대통령 이렇게 모욕하면은 속이 시원합니까? 국민들 기분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여당의 총선 전략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그거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생각하고 올바른 역사랄지 우리 국민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리 정쟁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철진한 색깔을 끄집어낸다고 우리 국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라는 이제 그 워딩을 쓴 것을 두고 그 부분을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책을 갖다 추천한 글을 올린 날도 문제죠. 사실 6.25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6.25 날 덮어놓고 사실 추모를 해야 되고 덮어놓고 북한을 비판해야 되고 목숨을 잃은 우리 정물군경에 대해서 위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 분석적인 책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책을 올리셨어요. 저 해석의 여지는 뭐냐면 항미원조라는 중국 입장하고 또 맞물리는 책이에요. 두 번째는 국제적 대리전이었다. 국제전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침략한 북한의 책임이 뉘앙스에 따라서는 경감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을 도왔던 미국 및 유엔에 대해서는 이거 도움의 어떤 그 필요성 자기들 전쟁이었으니까 이게 도운 게 아니죠. 참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런 어떤 국제 역학 질서에 대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은 약간 경시하고 침략 책임에 대해서 그것도 경시하고
중국이요 사실 11월 달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쟁에 대해 참전을 이렇게 늦게 했죠. 그다음에 인민지원군이라는 명목으로 참전했어요. 예. 이런 모든 면을 볼 때는 사실은 중국이 북한의 야국을 지원해 준 것이지 북한이 대리전 형식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책에 대해서 저렇게 올리셨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크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